오늘 아주 쉬운 6강, 그쵸? 내용일치. 심지어 중2도 안 틀린다는 내용일치입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어학원에도 한 2번 있어 봤는데, 그때도 영어 유치원, YBM 시사에 저 영어 유치원이 딸린 학원도 있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참 돈이 좋다라는 걸 느꼈던 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호텔 가고 멋진 차 끌고 다니고 이때보다 더 진짜 뼈저리게 돈이 있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교육이거든, 교육.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7살짜리, 제가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물론 어법이고 뭐고 막 다 틀리죠, 서툴죠. 근데도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원어민 선생이랑 얘기를 해. 그죠? 아주 기초적인 생활 영어겠지만, 어제 뭐 먹었어,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뭐 놀았어요, 뭐 이런 거 막 다 틀리는데 단어 섞어가면서. 근데 영어를, 그게 뭐야? 얘는 6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야. 영어는 말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의식하고 있는 거야. 공부가 아니라 영어는 말이야 라는 거. 아, 저 사람이랑 말하려면 나는 이 말을 써줘야 돼,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너무 부럽더라고.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선생님 20대 후반에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년 전에 선생님이 한 8년 정도는 공무원 쪽에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쪽에. 그래서 수능으로 돌아온 게 지금 이제 해수로 한 3년 차인데, 수능으로 돌아오면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이 친구를 한 2년 정도 지도했었는데, 그러니까 중1까지 됐죠. 중1인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고2 수준을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더라고. 모든 과목도 다 잘하는데 물어봤더니 영어가 재밌대. 영어 엄청 재밌대. 단어 시험은 재미로 생각해. 그래서 얘 2개 틀리고 하나 틀리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다시 볼게요. 욕심이 막, 재밌는 과목이니까 욕심이 막 차 있는 거야. 다시 볼 거예요. 다 맞을 때까지. 해가지고 고2 거, 고3 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줘가지고 풀리잖아? 시험지 뽑아가지고. 물론 다 맞지는 못해요. 근데 4개 틀리고 5개 틀려도 재밌어 하는 거야. 선생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알아, 본인도. 선생님,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오, 야, 90점, 91점이면, 임마, 너 엄청 잘하는 거야. 선생님이 좀 과장을 좀 해서, 너 우리나라 초6 중에는, 선생님 본 초6 중에는 제일 잘하는데? 막, 그건 진짜 아니고, 내가 본 초6 중에는. 야, 선생님, 애들도 너처럼 했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러니까 딱 2가지 경우가 공통된 게 뭐였냐면, 애들이 영어를 재미로 느꼈다는 거, 공부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배경이 됐던 게 뭐야? 어려서부터 돈으로 쳐발랐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들은, 부모들이 돈을 쓴 거야. 그 아까 유치원생, 그 친구는 엄마 아빠 둘 다 의사예요. 뭐 꼭 의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 돈이 되니까 기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기회는 평등하다. 그지? 말을 잘못했네. 기회는 불평등할지라도 결과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막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신분 상승. 그치? 인생 가난. 집안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 이런 게 선생님 세대까지도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때 내가 느꼈다니까, 20대 후반 때부터, 아, 이거는 기회의 불평등이 결국 인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겠구나. 왜? 시각이 달라진다니까.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기회가 많은 애들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참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내 입장에서 내가 없는 집에서 태어난 없는 집 자식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어서 선생님 아둥바둥 살아오고는 있지만, 소위 막 여유롭고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24년째인데 영어 수업을 한 지 10년 지나가면서 또 뭘 느꼈냐면, 선생님 30대 후반 때죠. 있는 집 애들이 기회마저도 많이 갖고 시각도 달라지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좀 달라져서 부럽기도 했지만,
심지어 있는 집 애들이 예의까지 바른 거야. 예의까지. 이것도 일종의 기회겠죠. 여러 학문이나 여러 소양을 접할 수 있는 걸 많이 접해보니까.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서울대는 부자들만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서울대는 부자 아니면 못 가요. 가난한 집 애들 열심히 공부해서 못 가요.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은 못 다녀. 어? 천구에서 전교 1등, 중앙고에서 전교 1등, 복장에서 전국 1등 하는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 엄마 아빠가 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겨우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 일도 거의 없고 한 끼만 먹다시피 하고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이런 애들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 못 가. 다르다니까? 생기부 전형부터 다르잖아. 뭘 쓰겠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이용 안 하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됩니다. 고3, 고1, 중3?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 얘기 한 거야. 어린애들. 물론 기회라는 요 좀 비참한 얘기일 수도, 이 얘기와 더불어 영어 얘기도 같이 좀 하고 싶은 게, 나이 학년 불문하고 영어는 즐기고 자주 해야 돼요. 안 늘어납니다. 재수생이 됐든 고3이 됐건 내가 고3인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단어까지 외워야 돼? 지문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지. 독해 하나라도 더 읽어봐야 나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도움 안 된다니까. 독해 1000개 읽어봐야 모르는 단어가 지금 지문 하나당 15개 나오는데 1000문제, 10,000문제 풀어봤자 여러분 등급 안 올라. 요령이야. 컨디션 좀 좋고 아는 단어 많이 나온 지문 요행이라고. 요행. 운 좋으면 2등급 나왔다가 3등급 나왔다가 운 나쁘면 4등급 나와. 채점 안 해버리지. 처음 17번, 18번, 19번 좀 풀만 했는데 페이지 딱 넘기니까 도표까지도 괜찮았어. 그런데 28번, 29번 가면서 어법에 탁 막히고 막 눈이 하얘지고 빈칸 문제 30번 넘어갔는데 아예 빈칸 문제 3개 다 틀리게 생겼네. 눈 하얘지죠. 어떻게 돼? 에이씨, 다음 모의고사 때 잘하면 되지. 그 순간 끝난 거야. 그 순간.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단어야. 단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해야 돼요. 단어 많이 외워놓고 그 다음에 지문을 많이 보는 거 도움이 되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때 이러한 단어가 이렇게도 써있고 이러한 주제에 이런 글로도 등장이 되는구나. 이걸 많이 접해보는 거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지문이 제시됐을 때 아는 단어 15단어 또는 12단어 이상 나오면 나는 지금 독해주면 많이 읽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그 친구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2등급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요행 아니면, 부정행위 아니면. 그러니까 영어는 참 정직한 과목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공무원 계열 선생님이 한 8년 일하면서 실무에 전혀 써먹지도 않은 일반 행정, 구급, 동사무소, 동사무소의 구급 직원, 말단 직원이 영어 외국인 대할 일 있을까? 많을까?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보고 좀 빠릿빠릿한 사무 응용력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오히려. 근데 이 사람들 왜 영어 한국사 시험을 볼까? 필수야. 그것도 어떤 직렬이건 영어 한국사는 무조건 봐야 돼. 시험을. 왜 볼까? 성실도 테스트야. 네가 주어진 환경, 수험생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 많이 해야 되는 이 과목 제대로 하고 있냐? 해왔냐? 이거 보는 거야. 공무원 시험에는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과목 전부 만점이어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특히 필수 과목인 영어, 한국사는. 근데 한국사는 보통 많이 쉽게들 올라. 왜? 우리말이잖아, 교재가. 한국어. 근데 영어는 잘 안 올라.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시험인데요. 어떻게 해야 합격하나요? 점수 몇 점 나와? 저 지금까지 시험 3번 봤는데 다 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40점도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뭐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40점도 안 나오는데 다음 달 어떻게 해? 합격하니? 근데 나 뭐라고 하겠어? 합격 못해? 합격하면 내가 장을 지질게. 이거 억울하게 생각해서라도 나 장지기라도 오기 품고 합격해와. 그럼 내가 술 살게. 200만 원어치 술 살게. 절대 한 번도 찾아온 사람 없었어. 근데 내가 합격 못해. 억울하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합격하고 싶어? 그럼 내가 시키는데 왜? 너 중학교 서점 가서 중학교 단어장 사와. 야, 꽈락이면 너 중등 단어도 모를 거 아니야. 듣기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읽지도 못하는데 들리긴 하겠냐?
가서 중학교 단어장 사와. 그럼 10명 중에 2명 사와. 진짜로. 8명은 뭐야? 자기 고집 못 버려. 다른 강사 봤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한다던데, 독해는 이렇게 하는 스킬을 가르쳐 주던데, 왜 저 선생님은 스킬 이런 건 안 가르쳐 주고, 무슨, 내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고3인데, 내가 재수생인데가 아니라 걔네는 심지어 나 대학교도 졸업하고, 내가 나이가 27이고, 나 대학원 석사까지 딴, 내가 중학교 단어장 사오라고? 저 새끼 개새끼 아니야? 뭐야, 저 선생님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2명밖에 안 사온다니까? 근데 그 2명은 합격한다니까, 나중에. 시키는 대로 하면 중등 단어장 사와서, 야, 선생님이 시험 봐줄 수는 없어. 근데 시험지는 뽑아줄 수 있다. 선생님한테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 기회 될 때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가. 공무원 저 학원은 한 과목을 하루 종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일주일에 올 때마다 네가 원하면 데이 10개든 데이 2개든 얼마치 볼 거야. 저 그럼 데이 일단 일주일이니까 7개. 하루에 한 개씩 7개 오실 때마다 7개씩 뽑아줄 수 있나요? 알았어. 해. 줘. 채점해서 다음 시간에 검사 받아. 그렇게 해. 하는 애도 올라. 안 하는 애는 안 올라요.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우리말도 아닌데. 우리말로 된 해석지 봐도 어려운데.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정직한 과목이고 성실도를 요구하는 과목이야.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어 시험 보는 거야. 전혀 실무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달라요. 실무에 써먹는 거야. 지금은 물론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러분이 원서를 볼 필요는 없었어. 그러나 선생님이 수능 첫 세대인 선생님 때만 해도 대학에 가면 선생님이 학부 입학은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했다고 그랬잖아. 국어국문학이면 국어만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언어학을 전공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말로 써진 원서가 없어. 언어학 관련. 환장할 일이야. 언어학, 기호학, 음성학, 음운론, 품사론 막 이 책이 전부 원서 영어야, 영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번역해놓고 조금 접목해서 참조해서 우리나라 책으로 쓴 책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의 영어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전공할 줄 모르는 거야. 그치?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 정도 대학 가면 논문을 읽고 1학년 때부터 지금은 뭐 다 팝하거나 구글 번역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소양이 필요한데, 영어 능력이 필요한데, 과연 니네 대학교 가서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많이 그런데 지금은 시험의 유행이 좀 변질 많이 됐죠. 변질이 되긴 했어요. 자, 하여튼 기초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다져야 돼요. 단어 해놓고 그 다음에 지문 많이 보고, 알았죠? 지문 많이 봐야 돼. 선생님, 전 모르는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독해가 안 돼요. 이 독해력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독해력이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구문을 몰라서 그래. 즉 어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법의 지식이 관련된 지식이 없으니까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단어는 알아. 그런 친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품사 구분을 잘 못해요. 무슨 뜻인지 밝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이게 밝은인지 밝도록인지 박다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지가 짜맞춰, 머릿속에서. 이런 의미 아닐까? 독해하면서 소설 쓰는 거예요. 품사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래서 어법 지식도 필요한 거야. 구문 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 전 해석은 되는데 독해 답을 못 모르겠어. 이 친구들은 뭐야? 독해력이 부족해. 이건 단기간 안에 안 돼. 되는 방법이 없어, 단기간 안에. 독해력은 뭐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야. 문해력, 독해력. 근데 단기간 안 되면 수업, 영어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영어는 내가 안 돼서 포기하거나 100점에서 내가 공부 안 한 만큼 까먹는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지. 50점에서 내가 쌓아 올리는 과목이야. 내가 단어 100개 외우고 지문 20개 보면 1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쌓아 올라가는 과목이라고, 영어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하나라도 더하고 하나라도 더하면 1점 올리는 거야.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은 거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항상 선생님 조카한테도 얘기하지만,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귀에 안 들어왔어. 야, 성적이 다야? 대학이 전부야?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부모님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 여러분보다 조금 선배인 한 3, 4년 정도 선배만 돼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있냐면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공부를 안 했더니 기회의 폭이 좁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고. 학문의 영역이든 직업의 영역이든 취미의 영역이든 특기의 영역이든 선택의 폭이 좁아지더라고. 학창시절에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안 했더니. 반면 공부를 해놓으면 기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도사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영어 전공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영어에 관한 내가 논문을 쓰려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지. 영어의 새로운 문학이나 어학을 집대성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 없어. 딱 언제까지 써먹어? 대부분은 수능 때까지만 써먹어. 수능 끝나는 순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어? 피나게 해야 돼, 피나게. 독해력 부족하든 해석력 부족하든 어휘력 부족하든 단계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새겨들어요. 다음 달에 시험인데 선생님 저 맨날 꽈락인데 어떻게 합격해요? 합격 못한다고요? 오케이? 합격 못해요. 그 친구는 한 달 안에 꽈락을 벗어날 능력이 베이스가 없던 친구예요. 아예. 그러니까 영어는 찍는 거야. 요행을 바라는 거야. 20문제 나오거든? 공무원 시험은? 8개만 맞추면 40점이잖아. 다른 과목은 잘해. 그러니까 20개 중에 8개만 맞기를 하고 매번 자세해. 왜 공무원 되려고 그래? 점쟁이 돼야지, 그러면. 어? 찍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모든 영어 시험은 여러분이 원하는 1차적인 목표 달성하는 순간 대부분 영어 끝나.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죽으라고 해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2023년 여러분 인생의 고3, 재수, 고2의 8월 23일 돌아오지 않아. 재수하면 되지? 2024년 8월 23일? 더 나아질 것 같아? 지금보다?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 재수는. 그지? 물론 재수하는 우리 서연이도 있고 하지만 그 재수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만큼 힘들어. 할 수 있을 때 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면 돼. 할 수 있어요. 하면 돼. 어? 선생님도 늦게 정신 차렸어. 선생님 완전히 남봉꾼이었어.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고등학교 때 당구 치러 다니고 새벽 늦게까지 잠 늦게 자고 키가 안 컸잖아. 그래서 중학교에서 2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서 애들이랑 당구 치고 어울려 다니고 사복 입고 교복 갈아입고 사복 입고 날라리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어? 그랬는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뭐 이런 말만 들었을 거야. 선생님이 딱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아버지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 무릎 꿇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렸다니까. 정신 차렸다고 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야. 그 후로 고3 되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해.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렸는데 고3 수능 보기 한 석 달 전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이때는 해야겠다. 지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 한번 해보자. 이대로 포기하긴 이르다. 대학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선생님 뻥이 아니라 한양대 서강대 갈 수 있었다니까. 선생님 안 간 거지. 왜? 스카이 안 갈 거면 뭐하러 가. 똑같은 거지 다. 그때 내가 진짜 대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뭐하러 가. 지금은 지잡대 동급 취급받는 지방 국립대 직어국이라고 하지. 직어국 가서 4년장 학생이 될게요. 그래서 4년 갔어. 우리 집 가난하니까. 근데 후회했다니까. 3개월 했는데도. 근데 그마저도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선생님? 지방 사립 깠겠지? 그것도 장학생도 못 했겠지? 그지? 그럼 이 자리 없었을 수도 있고. 그나마라도 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했더라면. 메가스터디에서 볼 수도 있었겠고. 그지? 아니면 이 시간 안 해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어?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가방 서류 가방을 딱 하나 두고 기사 하나 딱 두고 방송에 몇 번 출연해가지고 제 2차 전지에 종목이 좀 기대되고요 막 이러면서 감옥 한 2번 갔다 오고 차명으로 막 이렇게 몇십억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아마 저 2개 건물이 선생님 거일 수도 있었어. 그치? 딱 감옥 한 2번 갔다 오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오늘은 시간적 부담감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좀 잡서를 늘어났는데 여러분 전부가
내 잡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간혹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잡설을 늘어놓을게요. 뭔가 좀 느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갑니다. 쉽죠? resemble, eyelid. 왜 단어가 다 쉽지? flash, blink, 깜빡이다. aquatic입니다. aquatic 아니야. aquatic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외국인. 아쿠아리움 어디에? Where is the aquarium?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신기하게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긴 알아들어. aquatic, insect, 곤충, swift, 재빠른. 그 다음 current, 물살, 조류, 흐름. 그쵸? 그 다음 insulate, 차단하다예요. 차단하다. 그래서 냉기, 열기를 차단하다니까 단열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lay가 아니라 lay죠. 놓다, 두다 또는 알 등을 나타죠. 그죠? 가봅시다. 내용일치는 이거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팁이긴 한데 정석이라고도 불러도 될 정도의 팁입니다. 내용일치는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시간 없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면 돼. 특히 내용일치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간혹 보면 보기에 몇 연도 나오지. 그거 찾으면 돼. 그렇게 쉬워. 그리고 순서야 순서. 근데 수업이니까 좀 빠르게 하되 순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 알겠죠? 안 틀리니까 그냥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갑시다. 자, 어이구 어딨어? 됐어. 자, 아메리칸 디퍼라고 해. 우리 저 해설지 보니까 미국 물감막인데 아메리칸 디퍼가 미국 물감막인 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아메리칸 디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 머릿속에서 연산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메리칸 디퍼는요 작은 회색 새인데 뭘 가진? 숏테일, 짧은 꼬리를 가지고 그 짧은 꼬리는 아주 밀접하게 닮아 있어요. 렌은 주석 달려 있죠. 몰라도 돼. 렌이라는 새랑 닮았대. 근데 그놈은 주로 발견되는데요 서쪽 미국 서부에서. 그래서 태평양 연안과 동부 락키 산맥의 동부 경사면 사면 사이에서 이 작은 새는요 아주 좁다란 흰색 깃털을 양쪽 상부와 하부의 눈꺼풀, 그지? 눈꺼풀 위아래에 양쪽에 좁다란 긴 하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깃털이 크리에이터 화이트 플래시, 흰색 번쩍임, 깜빡깜빡 하는 걸 만들어낸대요. 그 새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It has a habit of,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 꼬리를 up and down, 위아래로 continuous, 계속 흔드는 것. 그게 바위, 물가 근처 바위에 앉아있는 동안에. 아메리칸 디퍼는요 feeds on, 뭐를 먹고 살아요? 수생 곤충, 물과 관련된 수생의 이런 뜻이야. aquatic, 수생 곤충인데요. 그 수생 곤충, 목관되죠? 그 지가 잡는 것, 이런 하천, 개울 바닥에서 잡는 수생 곤충. 어떤 게 있을까? 소금제기? 장구애비?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걷거나 날아간답니다. in and out, 들어갔다 나왔다. over the swift current, 재빠른 물살을 in and out 하면서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한대요. 그리고 꼭 appears to walk, 걷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along the bottoms of fast moving streams, 빠르게 흐르는 하천 바닥을 따라 걷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것이 searches for food, 음식, 먹이를 찾을 때. The American Dipper, 이 American Dipper는요 nest, 여기서 nest는 동사입니다. 둥지를 틉니다. in protected area, 보호받는 지역에. 보호받는 지역이니까 뭐예요? 안전한 지역이겠죠. 그쵸? 안전한 지역에 along spring banks, 개천의 뱅크, 뚝입니다. 뚝, 하천, 뚝을 따라서 the nest, 그 둥지는요 단열이 돼요. 건조한 이끼 위로. 그리고 and the females, 암컷은 3개에서 6개의 알을 낳습니다. 어린 아메리칸 디퍼는요 다이빙 할 수 있어요. 잠수할 수 있어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그놈들이 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됐죠? 정답. 배운 이후. 틀렸지? 배우기도 전에. 정답 5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됐어요?
가봅시다. 자, influential,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이고, poet, 시인입니다. connection, 연관, 관련, 그죠? 연계, accent, accent 말 그대로 civil servant입니다. 시민의 종이죠. 종, 하인, 시민의 공복. 그지? 이거 공무원이야. civil servant. 시민의 공복, 시민의 종. 앞으로 여러분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갔을 때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이리 오너라! 부릅니다. 구급 김칠수 이리 오너라! civil servant이야. 부모님이 공무원인 사람 미안합니다. 농담이었어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refuse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끝끝내. eventually, 마침내. celebrated, 여러 번 축하받는 기념되니까 유명한이야. 유명한. 자, subtly 뭐야? 미세한, 미묘한, 섬세한이야. 다시 미묘한, 미세한, 섬세한. 그럼 t가 붙었으니까 미세함, 미묘함, 섬세함이겠죠. 본문에서는 아마 섬세함으로 쓰여서 섬세함이 먼저 써 있나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근데 답 찾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문학과 프랑스 문학 찾아봐요. 바로 나오네. 여기 영국과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다. 넘어가는 거야. 왜? 보기 순서야. 무조건. 보기는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간혹 감수위원이 답이 한 번으로 몰렸을 때 답을 랜덤으로 섞어버리기도 하거든. 근데 내용 일치는 안 건드려. 일종의 규칙이기 때문에. 알았죠? 걱정 마시고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갑시다. 컨스탄틴 카바피라는 사람은요, 여겨졌답니다. One of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 시인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1863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요. 근데 누구에게? 그리스 부모 사이 스라에. 이 카바피는요, 그의 젊은 시절의 일부를 영국, 잉글랜드에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의 부모님은 사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는 영국의 프랑스의 문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영어로 말했어요. 심지어 그의 그리스어도요, 영국식 악센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곳이죠. 1885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그지? 돌아와서 돌아온 이후에 카바피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니까 여생을 보낸 거 맞죠? 자, 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는 시를 썼어요. 그의 여가 시간, 남는 시간에, 진짜 남는 시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예전에 한 번 있어서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 왜냐면 법원에서는 그냥 공시만 띄우면 개인에게 알려줄 책임이 없대. 공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래서 경매가 넘어간 거 나중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경매 기록 3번이 이미 2번이 유찰됐대. 그래서 경매 기록 좀 보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야.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말단 공무원이 한 1400페이지 되는 A4지 철 묶음 된 거를 툭 던졌고 여기요? 그러고 가는 거야. 내가 법률 용어를 알아? 이걸 다 봐? 나보고? 어딜 보시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따지려고 그 사람이 있는 창구에 딱 갔어. 그 순간 선생님의 귀에 명확히 들려오는 소리. 내놔. 뭔 소리야? 한 게임 고스톱. 쪽으로 먹었어. 그래서 내놔. 근무 시간에 한 게임 고스톱 딱 치는 소리가 딱 들려. 모니터 뒤집어 버렸어. 야, 이 개새끼. 하여튼 좀 이렇게 거기서 지랄을 떨었어요. 막. 시민의 종인 주제에 이 머슴 새끼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고스톱을 때리고 있어. 이 쌍놈의 새끼. 야! 머슴의 우두머리 나와! 막 이렇게 뒤집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써먹었던 방법이거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포이트, 포엄, 포이트리 이 세 개가 헷갈리잖아.
시, 어떤 거는 장르로서의 시, 어떤 건 시인인데 간혹 헷갈리거든?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 잡아. 용어 일단 RY가 붙은 게 류입니다. 부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문학 강래, 장르로서의 시를 의미해.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이제 헷갈렸거든? 선생님 뭐라고 어떻게 이건 내가 써먹은 방법이야. 전혀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요거랑 요걸 외웠어. 트인. 요거 나오면 좀 창의적 능력이 트인 애가 트인 시인이구나 이렇게 외웠어. 난 고등학교 때. 그래서 평생 안 까먹어. 얘는 시인이고 그 나머지 M은 한 편의 시야. 포em. 한 편의 시. 요런 거 이제 나중에 단어를 외울 때 꼭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시류를 썼대. 캐버피는 계속해서 거절했답니다.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것, 그의 작품을. 그리고 나서 더 좋아했대요. 그것을 지역 신문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이게 틀렸죠? 보기에서 아마. 출간하는 걸 선호한 게 아니라 거부했죠. 그죠? 자, 캐버피는요, 그 자신의 스타일을요, 40대쯤 찾게 되었고요. 결국에, 그래서 대략 150편의 짧은 시를 펴냈습니다. 그가, 근데 못 관대, 받아들이면, 이 정도면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하겠네. 그러니까 나도 좀, 이 정도는 뭐 펴내는 건, 이거, 실제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람들이 좀 읽어줄만 하겠네. 정도라고 여기는 그의 많은 시는요, are 자리 잡았죠. 배경 무대로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such as 예를 들어 유명한 Waiting for the Barbarians 같은 이러한 유명한 시는 자 그리고 그의 훌륭한 여기서 섬세함이겠죠. 미세함, 미묘함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으로 그는 그 고대 세상을 반영시켰어요. 또는 투영시켰습니다. 어디에다가? 현재에. 그죠? 고대의 세계관을 현재로 그대로 끌고 와서 재해석해서 현대시로 썼다라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죠? 6강은 겁나 빨리 끝납니다. 3번. 에스트로노미, 천문학, 에스트로노머, 천문학을 하는 사람. 천문학자. 오케이. 마이크 잘 되고 있네. prejudice, 편견. 자, 닥터. 의사, 박사잖아. 닥터 럿. 박사학위. 오케이? 그 다음에 agency. 기관 또는 대행사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정부기관인가 봐요. 텔레스코프 쉽고, 새틀라이트, 인공위성. advocate for, 뭐뭐를 옹호하다, 변호하다, 변론하다야. 옹호하다. celebrate. 자, 칭송하다, 칭찬하다, 기념하다. 갑니다. 낸시 로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쉬빌에 1925년 5월 16일 날 태어났습니다. 로먼이 11살 때 그녀는요,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 클럽, 동아리 같은 거예요. 그녀의 학급 친구들과 네바다에서 천문학 동아리를 만들므로써 비록 그녀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는 걸 알았지만 by the time 즈음에 또는 요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녀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녀는 편견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기 위해? 허락받기 위해. to study maths and science at school. 학교와 대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편견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유추할 수 있어? 그 당시 여성에게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겠지. 물론 보기로는 안 나왔겠지만. After receiving a doctorate in astronomy, 천문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시카고 대학에서요, 로먼은 나사에 1959년에 합류했어요. 단 6개월 만인데 그 기관, 그 나사라는 기관이 설립된 단 6개월 만에 그녀가 나사에 도착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풍선이나 탐사 로켓이나 비행기로부터. 됐죠? 하지만 로머는 생각했습니다. To see the universe through more powerful eyes. 보다 더 강력한 눈을 통해 우주를 보기 위해서 나사가 would have to send telescopes to space.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야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로만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사는 4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For the purpose of 뭐뭐를 목적으로. 그죠? 어떤 목적으로? 천문학적 관찰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뭐와 뭐 사이? 1966년과 72년 사이에 로만의 피곤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옹호하고 지지했어요. 새로운 도구를. 근데 그 도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더 넓은 우주로부터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들. 그녀는 2018년에 사망했고 여전히 칭송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 원동력이야. 그 발전, 천문학에 있어서 그 발전 뒤에 이면에 있는 원동력이라고 여전히 칭송받습니다. 뭘 포함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발사를 포함해서. 됐지? 오케이. 정답은 3번이죠.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먼저죠. After receiving doctorate. 이 부분이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쵸? After receiving a doctorate.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할까? 머리가 좋아서? 봤으니까 그렇지. 봤으니까. 네? 여러분 한 번 할 때 선생님은 한 2번씩 준비해. 가봅시다. 4번째. mockingbird. 먹이 미믹의 뜻도 가지고 있으면 흉내내다. 그래서 mockingbird는 흉내내는 새인데 흉내집밥이래요. 몰라도 돼. noticeable. 눈에 띌만한 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뚜렷한. 그치? 훌륭한이란 뜻도 되고. patch는 덧대는 헝겊입니다. 지금 여러분 덧대서 옷 꿰매서 입고 다니는 사람 없지? 없어. 근데 선생님 어렸을 적만 해도 뭐 다 가려냈으니까 그때는 일부 부유층 빼고는 전부 무릎, 팔꿈치 이런데 애들 맨날 엎드려서 놀고 막 땅바닥에서 놀고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빵꾸 난다고. 내복들도 크니 그렇고 집에서 맨날 내복만 입고 있잖아. 집에서는 꼬맹이들. 그지? 그래서 엄마가 항상 여기다 미리 새 옷 사면 헝겊을 덧대가지고 꿰매 놓기도 했었어. 좀 질긴 천으로. 그런 걸 이제 패치라고 합니다. 반점이라는 뜻도 있대요. imitate, 흉내내다, 모사하다, 따라하다. consist of, 구성되다. 혼합물, reproduce, 봐봐. 다시 만들어내다잖아요. 재생산하다, 재현하다, 그 다음 복제하다, 그 다음 번식하다. 그쵸? 이렇게 다시 재생산하다, 재현하다, 복제하다, 번식하다.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그 다음 territory에다가 territory에 AL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역의, 영역적인, 영역성의 이런 의미야. 세력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영역성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territorial bird라고 얘기하면 세력권을 주장하는 새, 요거야? 텃새. 그지? chase off, 쫓아서 멀리 쫓아내다. 몰아내다야. 쫓아내다, 몰아내다. breeding territory. breed도 역시 번식하다는 뜻이 있죠. 번식하는 영역, 구역, 세력권.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우니까 잠깐 쉬었다가 좀 일찍 쉬고 8강, 9강을 몰아쳐 가겠습니다. 알았죠? 미리 좀 쉬고 8강 쭉 몰아쳐 갈게요. 1시간 좀 넘게. 자, the northern mockingbird is 다소 plain looking bird. 평범하게 보이는 새인데요. 자, 갈색, 회색이니까 회갈색? 그지? 회갈색의 요 윗부분과 거무스름한 꼬리와 날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하층, 아랫부분, 그 몸의 아랫부분은요, 밝은 회색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노란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flight, 날아다닐 때, 비행할 때 눈에 띄는 흰색 반점이 날개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Northern Mockingbird는 다른 새들의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것의 노래는 대개 구성되는데요. 혼합이에요. 짬뽕. 그 자신의 노래와 다른 새들의 요거 중요! 그것들을 짬뽕한 것. 이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송스입니다. 이 어법에 많이 나와요. 어법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랫구, 그죠? 노랫구. 지적인의 이 노랫구가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의 기억력, 빌려온 노래들, 그지? 차용한 노래들에 대한 이 기억력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그들은 재현해낼 수 있어요. 노래를요. 8개월 후에, 그지? 그 다른 빌려온 노래에 대한 노출 이후 8개월 후에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대요. 기억력이 놀랍죠. 이 종은요, 이 새 종은요, 매우 영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권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개들과 고양이들, 어떤 개와 고양이냐? being chased off입니다. 쫓겨난, 그죠? from breeding territories. 이 번식 세력권 밖으로 쫓겨난 개, 고양이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존재해요. 이 새에 의해서. 여름이 되면 이 종의 식단, 먹이는요, 주로 구성됩니다. 곤충들로.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달팽이를 포함하기도 하고, 작은 척추동물, 그리고 딸기류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요, 하지만 vegetable matter, 이런 채소류의 물질이 차지하고 구성합니다. 그 식단, 먹이의 대부분 비율을 차지합니다. 구성합니다. 됐죠? 5번 틀렸죠? 식단의 많은 부분이 동물성이 아니라 vegetable matter였죠? 식물성 물질. 그치? 정답.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4강까지 좀 열심히 달려보고 6강 굉장히 쉽지? 중2도 안 틀리는 6강 내용일치입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잡서를 좀 아까 한 15분, 20분 정도 풀어놨고, 그래서 짧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10분 딱 쉴게요. 지금 52분이니까 10시 1분까지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8, 9강을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